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석열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가 마지막 순서로 종목 안내를 좀 해드릴 거고요. 자, 오늘장 한마디는 제가 FOMC 이후에 반등 기대 종목이 좀 집중하자라고 좀 말씀을 준비해 봤는데, 사실 최근에는 제가 이제 종목들 좀 편입을 할 때 좀 실적이라든지 어느 정도 좀 탄탄한 종목들 중점적으로 성장주는 좀 배제한 매수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리 힌트를 좀 드리자면 정말 오랜만에 성장주를 좀 한번 가지고 와 봤고요. 그 이유는 이제 FOMC가 이제 지나고 나서 단기적으로 좀 불확실성이 좀 해소된다고 하면 좀 한동안 많이 빠졌던, 특히나 이제 이런 긴축에 대한 우려감으로 많이 빠졌던 것들이 또 성장주이기 때문에 이런 성장주들의 좀 단기적인 반등 흐름들을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오늘 그 관련된 종목들 좀 준비를 해 봤으니까 잠시 후에 어떤 종목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종목 리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우선 첫 번째로는 네오위즈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아까 성장 섹터들을 좀 말씀을 좀 해드렸었고, 네오위즈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이제 한참 이제 게임주들하고 시세들이 좋았을 때 편입을 해서 이미 목표가 다 달성한 종목이에요. 한 25% 정도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 역시나 1월 달 들어서는 이제 조정이 좀 많이 받았었고, 지금 이제 상승폭을 거의 다 이제 반납을 한 요 구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이제 FOMC가 지나고 나면 이런 게임주들의 좀 단기적인 반등 흐름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도 이제 3월 달에 혹은 이제 상반기 지금 한 3월 달 정도로 지금 예정이 잡혀 있기는 한데, 3월 달에 이제 P2E가 적용된 게임 출시를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인 만큼 역시나 좀 기대감을 같이 이어갈 수 있는 종목 중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오위즈 홀딩스에서 이 블록체인 플랫폼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 향후에 P2E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FOMC 지나고 나서 이런 종목들의 흐름들 한번 좀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좀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제 편입했던 JS 코퍼레이션 좀 볼 텐데요. 자, 이 종목을 보시게 되면 제가 어제 이제 편입을 좀 했었고, 사실 JS 코퍼레이션이 이제 핸드백이라든지 아니면 의류 쪽 OEM이나 ODM을 담당하는 업체다 보니까 이 코로나에 있어서 좀 안 좋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좀 질문들도 있었었는데, 자, 실제로 오늘 보시게 되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목이 갑자기 좀 막혀가지고요. 최근 좀 목이 안 좋아졌습니다.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자,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JS 코퍼레이션이 이제 핸드백이나 이런 걸 제조하는 업체다 보니까 코로나에 좀 안 좋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오늘 확진자가 이제 13,000명대가 나왔었죠.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어제에 비해서 뭐 주가는 더 다시 빠지고 있지는 않고요. 영향은 거의 제한적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JS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코로나 부분에 좀 이제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해외 쪽 업체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의류 업체들이나 이런 쪽에 재고를 지금 확보하고 있는 단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에 따라 실적 성장을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권에서 다시금 좀 돌아서고 있는 자리인 만큼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는 거 말씀을 해 드렸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좀 부각이 될 수가 있는데, 역시나 JS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PER이 한 5배 정도로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저평가되어 있는 업체라는 점까지 어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충분히 이제 바닥권에 돌아서면서 좀 시세를 더 만들 수 있는 종목인 만큼 오늘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미반도체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최근에 제가 어제 GST도 말씀을 드렸지만 확실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증시 조정 이후에도 비교적 탄탄하고 좀 견조한 흐름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도 보시게 되면 최근에 좀 조정 이후 조금 반등을 하고 아직까지 이런 박스권 안에서 흐름들을 좀 유지하고 있는 업체들인데, 반도체 후공정 관련된 장비를 주로 생산하는 업체다 보니까 뭐 실적이나 향후 성장 동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업체가 또 잘하고 있는 게 이런 비전 플레이스먼트라든지 전자파 차폐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1등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점유율도 굉장히 탄탄한 상황에서 앞으로 반도체 업황이 좀 개선되는 흐름 속에서는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해드렸으니까 역시나 한번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한미 반도체까지 이렇게 리뷰를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새로 이제 신규 종목 한번 편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까지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현재가는 13만 7,700원에 컴투스입니다. 컴투스. 자, 정말 오랜만에 제가 이런 식으로 좀 게임줄 다시 한번 좀 편입을 하게 되었고요.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으로 게임 쪽에서는 이미 뭐 유명한 게임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한번 좀 시세가 크게 나왔던 상태에서 이제는 이제 1월 달 쭉 지나가면서 이제 긴축에 대한 이슈가 좀 커지면서 지금 고점 대비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시점에서 이제 FOMC에서 조금 긍정적인 재료가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단기적인 반등, 역시나 뭐 추세적인 상승을 노리자라는 관점은 아니고 이런 단기적인 반등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종목 좀 편입을 하겠고요. 제가 이 컴투스가 가진 모멘텀들은 제가 지금 준비한 자료를 좀 보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종목은 컴투스라고 하는 업체고요. 이 업체의 이제 사업부를 좀 말씀을 드리면 게임 업체예요. 근데 이제 주로 모바일에서 유명한 게임 업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국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이제 이런 모바일 게임을 만들었던 업체가 이 컴투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게임들이 있는데 뭐 이런 스포츠 게임들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좀 흥행을 많이 했었던 그런 업체 중 하나고요. 사실상 이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가 지금 서머너즈 워라는 이제 게임인데 사실 이 게임에 따라서 엄청나게 주가가 한 2배 이상 오른 적도 있었고 반대로 이 서머너즈 워가 조금 이제 흥행에 실패하게 되면서 주가가 좀 빠졌던 경우도 있었던. 그래서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는 이 서머너즈 워라는 게임이 가장 유명한 이런 게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머너즈 워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모바일 게임들을 좀 전반적으로 취급하고 제작을 하고 있는 업체다라는 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런 P2예요. P2. 지금 제목에 나와 있지만 게임 만난 NFT 해가지고 불붙는 P2E 경쟁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제 많은 게임 업체들이 이제 이런 P2E를 지금 적용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때 이제 P2E의 모멘텀으로 지금 주가가 한번 크게 올라갔던 상황들이 만들어졌었고 사실 이 주가는 지금 최근에 이제 성장률 조정받으면서 지금 고점 대비 많이 내려온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 이 P2E 산업은 꾸준히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투스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의 이제 서머너즈 워라는 게임 화면을 제가 지금 캡처를 해서 가지고 온 건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런 RPG 게임들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아이템을 좀 채취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캐릭터를 좀 키우고 아이템들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고 하면서 이런 이제 그 활동들을 통해서 나중에는 이거를 이제 코인으로 바꾸는 작업으로 하는 겁니다. 코인으로 이제 바꾸게 되면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이제 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임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이제 시스템, 이런 P2E가 앞으로는 계속 게임 산업의 이제 미래로서 계속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컴투스 같은 경우 서머너즈 워가 이제 P2E가 적용된 게임이 이번에 상반기에 출시가 됩니다. 상반기에 일단 북미라든지 동남아시아 쪽에서 최초로 먼저 출시를 할 계획이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이고 한 3분기 정도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게임을 출시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 컴투스가 서머너즈 워에 대해 일단 기본적으로 흥행을 한 기록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번에 P2E가 적용된다고 하면 흥행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동남아 쪽에서는 특히나 이런 P2E에 또 많이 열광을 하기 때문에 동남아 쪽에서도 이런 게임 그 순위가 상단으로 좀 올라온다고 하면은 역시 다시 한번 상반기에 주가 흐름들이 더 좋아질 수 있는 모멘텀들이 커진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화면 이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결국에는 이런 P2E라든지 이런 산업들이 계속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서 조금 지원이 필요한데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대통령 후보들 지금 이재명 후보랑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가상자산 관련해 가지고 이제 긍정적인 공약들을 지금 내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크게 보면 최근에 나왔던 정책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 가상자산 관련해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 이제 세금 혜택을, 그 투자의 혜택을 좀 이제 세금을 공제해주는 이런 방식의 좀 공약을 한번 내걸었던 적이 있었고 또 이제 시장에서 이런 게임주들한테는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게
우리가 흔히 이제 주식을 상장시키는 게 IPO라고 하죠. 근데 이제 코인을 상장시키는 거를 ICO라고 하는데 이런 ICO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내용들을 양측 모두 이제 내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가상자산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지금 밑거름을 계속 깔아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이런 게임 업체들은 뭐 ICO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 통과가 된다고 하면 훨씬 더 자유롭게 국내에서도 P2E라든지 뭐 NFT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더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 이런 부분들이 또 정권이 한번 좀 바뀌고 나면 다시 한번 또 부각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고점 대비 많이 조정을 받은 상황인 만큼 이런 모멘텀들 좀 기대하면서 좀 접근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런 가상자산에 대한 공약들을 지금 내걸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컴투스가 이런 게임을 제작하는 업체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뭐 게임 관련된 이런 뭐 업체에도 투자를 했었고 뭐 K뱅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위지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가상자산 관련돼서 연결이 좀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의 투자를 지금 많이 한 상황인데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은 이런 투자에 대한 가치도 증가를 하면서 다시 한번 모멘텀이 더욱더 커질 수 있다는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로 보시면 되겠고 이제 마지막 화면 볼게요. 마지막 화면은 이제 컴투스의 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겁니다. 메타버스. 메타버스 보시게 되면 지금 컴투버스라고 해가지고 지금 컴투스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메타버스 플랫폼인데 이 가상 세계에서 오락실 뭐 이런 전반적인 뭐 그런 회사 이제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구현을 시키고 가상에서 이런 활동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돈이 되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지금 컴투버스가 돈이 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가상 그 사무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무실에서 이제 실제로 사업들이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면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라는 점,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이제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었습니다. 저희 지금 아들이 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데 지금 좀 네. 방학 기간이라 게임을 많이 합니다. 네네. 그래서 컴퓨터 게임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하고 자기 엄마하고 나하고 지금 씨름하고 있습니다. 네.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지금 컴투스가 특히 P2E 부분을 이제 방금 그 성장 부문으로 말씀하셨는데 네네. P2E라는 건 결국은 NFT를 이용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익 모델이. 맞습니다. 근데 NFT라는 건 결국은 이더리움의 가상화폐 이더리움의 어떤 가격 변동하고 상당히 연관이 질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지금 그 가상화폐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가 정말 힘든 시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가상화폐의 가격이 이제 여기서 더 빠지게 된다면 P2E에 대한 모델이 상당하게 그 희석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가상화폐가 어느 정도에서 저점이 나와야 이게 P2E도 이렇게 긍정적이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선에서 이렇게 될 것인지 뭐 정확하게 알더라도 그렇죠. 뭐 대충이라도. 지금 이제 가상자산들도 흔히 우리가 최근 나스닥도 많이 빠지면서 전반적인 주식시장도 흔들리고 있지만 거의 이제 가상자산들은 나스닥이 거의 레버리지 상품이 돼버릴 정도로 네. 훨씬 더 나스닥이 빠지면 그거보다 더 많은 이제 좀 하락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같이 좀 빠지는 흐름들을 좀 보였었는데 어제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확인이 된 거는 어제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 지수는 좀 많이 밀렸어요. 전반적으로 네. 많이 밀렸지만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같은 이런 가상자 대표 대장 역할을 하는 이런 자산들은 하락세가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좀 보합권 정도로 유지를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한동안은 이제 같이 빠지는 흐름에서 이제는 좀 가상자산을 조금씩은 저점을 잡아가는 모습들이 중간중간 확인이 된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정확히 이런 가상자산들은 실제로 어느 정도 바닥권을 어디서 잡고 어디서 반등 나올지는 뭐 저도 정확히 예상하기는 힘들지만 네. 어느 정도 이미 지금 고점 대비 충분한 조정을 받은 상황인 만큼 이런 성장주라든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좀 반등을 노리고 접근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1차 목표가는 제가 15만 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가는 16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1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